자, 22년도 2022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26에서 28번 이제 판소리가 되겠네요. 뭐 자질구레하는 설명 빼고 바로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안일이 이 판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좀 설명해야 되겠다. 자질구레한 거. 판소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소리 구성을 좀 보면은 창자가 있고요. 창자는 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고수가 있습니다. 북치는 사람. 그리고 청중이 있고요. 그래서 창자가 하는 역할은 창을 합니다. 창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 다음에 안일이가 있어요. 안일이는 이걸 사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림이라고 해서 몸짓, 표정, 또 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창을 할 때는 긴장, 안일이 할 때는 이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창은 그 어떤 상세한 묘사,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럴 때 좀 노래를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은 상황풀이입니다. 상황풀이. 그래서 긴장과 이완, 우리가 판소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노래와 사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수가 하는 역할은요, 리듬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추임새, 얼수, 지화자, 좋다 이런 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흥을 좀 북돋워 주는 거죠. 청중도 역할이 있어요. 청중들도 추임새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판소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판소리 문체 같은 경우에는 자, 창과 안일이가 번갈아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운문과 산문의 결합 형태입니다. 운문과 산문의 결합 형태고, 아울러서 양반의 말투와 서민의 말투, 이게 함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안일이니까 이제 사설이 되겠죠. 이렇게 상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일품, 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급이에요. 1급. 예, 지금으로 말하면 1급 공무원이 되겠죠. 1급. 일품 재상님네 보통 이제 장관급들이죠. 예. 우리가 뭐 한 나라의 재상이라고 말하면 그 장관입니다. 자,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이라, 수국 이제 물나라, 물속나라,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은 등등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죠. 수국을 용국이라고도 해요. 용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용국이라고 합니다.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에 있던 바라, 사기, 역사책에 역사 기록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자, 요거를 판소리 사설체라고 해요. 판소리 사설체. 자, 그러면 자진몰이 좀 빠르기를 나타내죠. 약간 빠른 형태. 예. A 부분 묶여 있고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 박대, 대사상 도루묵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앞에는 관직이고요. 뒤에는 물고기입니다. 앞에는 관직, 그리고 뒤에는 물고기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계속 보면 어디까지 갔어? 대사성 도루묵, 방첨사 조개, 해운공 반개, 병사 청어, 군수 해구, 현감 홍어, 조부장 조기, 비병랑 낭청, 장대 성대, 청다리 가오리, 좌우 나졸, 금군 모조리, 상어, 솔치, 눈치, 준치, 삼치, 멸치, 미끈 장어, 사수 자가살이며 꺽지, 금리어, 짱둥어, 망둥이 빠각빠각 들어와서 빠각빠각, 이건 음성상징어가 되겠죠. 대왕전에 저를 꾸벅꾸벅꾸벅 하는구나. 역시 음성상징어.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물고기들의 등장을 나열 또는 열거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A 부분 이렇게 이제 묶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옆에다 잠깐 메모를 좀 해놓고 해놓는 게 좋죠.
안일이 낚시 사설 나오고 용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 경들 중에 세상을 나가서 천년토끼간을 얻어 지매병을 구원할 자 누구 있느냐. 좌우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저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이따가 또 기억 찾아야 되니까. 용왕이 또다시 탄식하는데 중몰이 왕이 똘똘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건 계자추와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을 임금 살렸건만.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고사를 나타낼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 보통 이제 고전 소설 보면은 이렇게 고사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충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리요. 그러니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왕이. 정원 잉어가 여쭤. 정원 이것도 관직 이름이고 세상이라 하는 곳은 인심이 박하여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리다.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냐. 승상 거북은 지략이 널싸우나 복판이 모두 다 데모인 고로. 세상에 나가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 데모장도 미리게 살짝 탕검 묘독이 쥘쌈지 끈까지 데모가 아니면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자, 이 데모는 뭐냐면은 이제 거북이 이제 배 쪽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물품들을 만들어. 거북이 배껍질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잉어가 말하기를 이 거북이 보내면 다 잡혀서 장도 미리기 살짝 탕검 묘독이 쥘쌈지 끈 이거를 다 데모로 만드니까 거북이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해운공 방개가 10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더니 방개는요 여러분들 개 생각하면 돼요. 한 손바닥만한 개가 있어. 장담하여 말을 하는데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해 푸른 숲 푸른 계곡 산천수 가만히 몸 담그고 천봉만화 천가지 봉우리 만가지 계곡을 바라보니 산토끼 달토끼 안면이 있어오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빠드드득 안오다가 대왕 좀 바치리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이 이야기를 하죠. 네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폭 솟았기로 왔다 갔다를 잘하니. 자, 여기는 외양이고 여기는 행동이죠. 개의 행동. 가다가 뒷걸음질 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반개의 생김새를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 야, 나 너 못 믿어. 이런 얘기입니다.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정원이 어쩌대.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꿋꿋 방신 제도가 좋사오나 자기 몸을 지키는 제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조개는 뭐 이렇게 탁 닫아두면은 뭐 어떻게 못하니까. 옛 글에 이르기를 휼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하였으니. 자, 요거 뭐예요? 어부지리. 사자성어 나오죠? 어부지리. 세상에 나가며 슐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펄펄 날아들어 슐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슐조를 물고 서로 노체를 못하다가 어부에게 잡혀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거 뭐 그대로 어부지리 그 사자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개도 못 보내. 그리하면 어찌하면 옳단 말이냐. 그럼 수문장 매기가 어떠한가. 정원이 없을 때 매기는 수염 길고 입 크고 풍채 좋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그러니까 식량이 넓다? 그러니까 뭐 잘 먹는다는 얘기죠. 세상을 나가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조그만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 때 살입쓴 어흥들이 고기잡이하는 늙은이들이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는지라. 그 메기 잡으려고 입감 꿰어서 물에 퐁 입감 요게 이제 미끼가 되는 거죠. 미끼.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채워 낚아다가 인간의 이질, 복질, 설사, 배하려는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자, 그래서 메기는 먹을 걸 너무 탐해요. 그래서 낚시에 잘 걸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약으로 쓰기 때문에 못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참 일이 결정을 못하고 있을 적에 저 영덕전 뒤 한신하가 들어오는데 영덕전 뒤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눈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등에다 방패를 쥐고 앙금앙금 기어 들어오더니 역시 음성상징어 있고 몸을 굽혀 재배하고 절 2번 하고 상소를 올리고는 상소는 이제 임금한테 하는 말. 자, 여기 이제 자라의 외양 묘사가 되겠죠. 왕이 상소를 받아보시니 별주부 자라였다. 주부는 역시 관직 이름이고요. 별은 이게 자라별자야.
중략되어 있고, 자, 그래서 윗부분 쭉 보니까 이제 토끼간을 얻으려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물고기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제 자라가 등장. 용왕이 상소받아 보시고 칭찬할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라 별주부가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이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의 고기밥이 된다하니 그 아니 원통한가. 별주부 여쭈때 소시는 네 발이 갇혀 있어 강산 강물 위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잘 하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은 없사오나 바닷속에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니 화상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이다. 자, 그래서 뭐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나는 토끼는 잘 모르니까 토끼 그림 하나 부탁해요. 글랑은 그리하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종호 유리로 만든 별 위에 비단 같은 물결 담은 거북 연적, 오징어로 먹 갈아 붓을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린다. 자, 이제 B 부분은 토끼 묘사입니다. 토끼 묘사인데 정확하게는 토끼 그림 묘사가 되겠고요. 천하, 명상, 승지 간의 승지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승지라고 그래요. 천하, 명산, 좋은 경치 사이에 경기는 경치 보던 눈 그리고 두견, 두견새와 앵무새 지지 울 때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 난초와 풀, 온갖 향초, 꽃 따먹던 잎 그리고 복내는 이제 금강산, 운무 중에 구름과 안개 중에 냄새 잘 맡던 코 그리고 대한 엄동 설한풍 어안하던 추위를 막던 털 그리고 만화방창 꽃밭에 만화방창 보통 이제 봄 되면은 꽃들이 활짝활짝 피죠 들판에 그걸 만화방창이라고 그래요. 만화방창 꽃밭에서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가 뭉퉁 좌편 왼쪽에는 푸른 산이요 우편은 푸른 물인데 녹수청산의 애굽은 장소 좀 구비구비 긴 소나무 휘들어진 버드나무 들랑달랑 오락가락 엉거주춤 기는 토끼 산토끼 달토끼 얼풋 그려 아미산 위에 뜬 반달이 가을이 되었다는 말이 이에서 더할 소냐. 자, 그래서 B 부분은 토끼 그림 묘사를 해줬죠. 나 여따 별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서 수군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신하들을 못마땅히 생각한다. 아니죠.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빨리 이렇게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보내고 싶은데 다 고기밥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고 2번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토끼의 간을 얻어올 수 있어 생각한다. 그렇죠. 질문 내용 중에 있었고 3, 4, 5번 확인하겠습니다.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 아니고 이제 그 배껍질 그게 사람들한테 아주 요긴하게 쓰이니까 못 보낸다고 얘기를 했죠. 방개는 수국에서 벼슬을 얻지 못하자. 아니죠. 벼슬 있어요. 자신이 고향이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아닙니다.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잘알 토끼의 육지로 동행한다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윗글에 대한 이해 2번 27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우리가 B 부분을 봤으니까 B를 통해서 먼저 제껴보겠습니다. 1번 B는 육지 모습을 묘사하여 공간적 배경 대비 아닙니다. B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열거하여 장면을 구체한 맞죠? 3번 B는 토끼의 생활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준다. 성격 안 보여주고 있고 B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해결책 아니고요. B는 토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인물은 작가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묘사를 했죠. 우리가 지금 B만 봐도 좀 답이 제껴집니다. 자 그러면 A에는 뭐였습니까? A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까 A 부분에서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열과 열거를 통해서 수국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모습. 자, 2번 A는 수국의 신하를 B는 토끼 신체 일부를 열거하여 장면을 구체화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네요. 자, 28번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을 아까 기억이 토끼를 잡아오는 겁니다. 기억 부분 확인해 보면 천년 토끼간을 얻어 지임의 병을 구원할 자. 자, 그래서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단계 1단계 후보 추천, 거북, 반개, 조개, 매기, 자라. 2단계 적합성 검토, 적임자, 적임자 아님 주장. 3단계 최종 선정, 자라. 1단계에서 반개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 맞습니다. 2단계에서 용왕은 반개의 눈이 솟아 있어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우므로 적임자가 아니라 주장한다. 자, 여기 앞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 눈에 띄기 쉬운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볼까요? 반개 부분. 반개. 아까 어디 있더라? 반개 부분이. 아, 여기 부분이군요. 네.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폭 솟았기로 왔다 갔다를 잘 하니 가다가 뒷걸음질 잘 할 테니 저리 물러가라. 너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우선 2번 답으로 꼽아 놓고요. 자, 3번 2단계에서 잉어는 조개가 휼조와 서로 물고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 주장한다. 맞고,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탐식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간들에게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라 주장 맞고요. 3단계에서 자라가 선정된 것은 망보기를 잘 하여 인간에게 잡힐 염려가 없다는 자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렇죠? 강물 위에서 뭐 이렇게 경계를 잘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의 어와는 다른 단어들, 옛날 말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공부하는데 좀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긍과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